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조용해진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낸다. 내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가 갑자기 한적한 시골길로 차를 돌렸다. 창밖으로는 어둠에 잠긴 논밭과 오래된 건물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저기 저 폐교 보이시죠? 운전기사는 갑자기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밤마다 저기서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아무도 없는 곳인데 말이죠. 나는 술 기운에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이상하게도 그 폐교가 자꾸만 생각났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곳은 20년 전 큰 사고가 있었던 학교였다. 아이들이 단체로 사라졌다는 소문,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나는 점점 그곳에 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직접 그 폐교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없는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려 한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지 않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길 바란다. 폐교는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면 잡초에 파묻힌 작은 간판이 하나 보인다. 초등학교라는 글씨는 이미 발에서 가까이 다가서야 겨우 읽을 수 있었다. 학교 앞에는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한쪽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운동장은 잡초와 덩굴에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그네는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 동그라미 그리며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의 노랫소리였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노랫소리는 분명 가까이서 들려왔지만 정작 그 소리가 나는 곳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교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어둡고 바닥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다. 교실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칠판에는 누군가 최근에 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다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 바로 내 귀 옆에서. 나는 겁에 질려 교실을 뛰쳐나왔다. 운동장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데 그네가 혼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이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이들은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나는 그날 밤 폐교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노랫소리와 칠판에 남겨진 글씨가 맴돌았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장이 자꾸만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음날 나는 이 학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동네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다들 입을 다물었다. 그런 건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신경 쓰지 마요. 누구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 노인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사라졌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 선생님도 경찰도 부모들도 아무도 못 찾았어. 그 뒤로 학교는 문을 닫았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폐교 근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낮이었다. 햇살 아래서 보면 학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동장 한쪽 잡초에 가려진 작은 비석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석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날짜. 1969년 6월 17일. 그날이 바로 아이들이 사라진 날이었다.
나는 그 비석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비석 위에 쌓인 먼지가 흩날렸다. 그 순간 내 귓가에 다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낮인데도 나는 소름이 돋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밤마다 꿈을 꿨다. 어두운 교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칠판에 남겨진 글씨. 꿈속에서 나는 늘 그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였다. 같이 놀자.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내 방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 거실에서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중 하나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건드린 건 아닐까? 폐교에 다녀온 뒤로 내 삶은 예전과 달라졌다. 친구들은 내가 예민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폐교로 향했다. 이번엔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겼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운동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네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갔다. 녹음기를 켜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길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숨도 쉴 수 없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손길이 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아이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교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손등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동그라미 그리며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노랫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여기 있어. 우리랑 같이 놀아.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화면 한쪽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달렸다. 그런데 운동장 한가운데에 아이들이 원을 그리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중 한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내가 어릴 적 잃어버린 친구와 똑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폐교를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은 여전히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귓게는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떨었다.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폐교에서 돌아온 뒤 나는 점점 일상과 멀어졌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운동장에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나. 나는 꿈속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동그라미 그리며 손에 손을 잡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이 쉬어 있었다. 마치 밤새도록 노래를 부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도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 뒤에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폐교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폐교에 도착한 건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운동장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그네는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교실로 들어갔다. 칠판에는 여전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손으로 지우려 했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이들이 그날과 똑같이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같이 놀자. 우리 기다렸어. 나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오직 아이들의 노랫소리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갔다.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아이들은 다시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그라미 그리며 손에 손을 잡고 그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내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원 안에서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슬픔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이곳에 갇혀 있었다.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어야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안개가 걷히고 운동장에는 나 혼자만 남아 있었다. 나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다.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운동장에는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폐교를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끝난 걸까?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폐교 앞을 지나가곤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폐교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미신이라고, 누군가는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곳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내 방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섞여 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운동장에 머물러 있다. 어쩌면 나 역시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 어느 날 우연히 폐교 근처를 지나게 됐다. 운동장은 여전히 잡초에 뒤덮여 있었고 그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날 밤 내 손을 잡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잊지 마. 우리 여기 있어.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작은 손자국.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밤이 깊어질 때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어쩌면 당신 곁에서도 그 노랫소리가 들려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